비컬맘스쿨 시청자 여러분, 랜선을 타고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선생님, 우리 집에 온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온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맑은샘 태교연구소 대표 성분기입니다. 임신 초기 예비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오늘의 주제, 바로 임신 초기에 예비맘이 조심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산부들의 20-30%는 자연유산을 경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한 발표에 의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유산, 임신 소실, 착상 실패를 이겨내고 배아로 잘 성장할 확률은 고작 25%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자연유산이 된다는 사실이 참 속상하네요. 게다가 한번 자연유산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도 자연유산을 하게 될 확률이 15%, 두 번 경험하면 25%, 세 번 경험하면 40%로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엔 출산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산모들은 유산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겠죠? 아마 처음 엄마가 되시는 우리 예비맘 분들도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잖아요. 우리 예비맘과 뱃속의 태아들이 임신 초기 불안한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오늘 아주 특별한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장전호 산부인과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장전호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수님도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일상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줌으로 만나고 있고 하루하루 뭐 부모님 찾아뵙는 거 말고는요. 네. 환자 보고 똑같이 운동도 못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산모들도 힘들고요. 모든 국민이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임신 초기 산모님들이 자연유산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 딸도 2번이나 자연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임신에 대해서 두려운가 봐요. 오늘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 유산에 대비하여 유익한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신 후 첫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이 임신 초기가 지나야지 안정기에 접어드는데요. 그 임신 초기에 유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임신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40세 여성 유산의 가능성은 33%인데 반해 20세 때는 15% 절반밖에 안 되는 것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유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표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자연유산이 반복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모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자연유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가서 유산되는 거를 듣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늦게 찾아오시는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특히 2번 이상의 자연유산이 되신 분들은 생리를 안 하면 바로 임신검사를 해야 되고요. 임신이 확인되면 최대 빨리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서 유산방지 약을 통해서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임신이 됐다 하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많은 사항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일반적인 산모들도 그 병원에 오는 게 꼭 필요하지만 보통 아기집이 생긴 상태에서 유산이 많이 되고요. 심장이 뛰는 게 확인된 이후에 유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심장이 뛰는 시기를 지나서 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반대로 자연유산이 많이 됐던 분들은 가능한 빨리 오셔서 병원에서 유산방지약을 쓰시는 게
유산에 대한 해를 막아주는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참, 바른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뭐, SNS나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정보들은 많은데, 우리 임산부들이, 이게 뭐지?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시원하게 우리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봐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임산부가 식혜를 마시면 탯줄이 말라서 유산이 된다. 진실 혹은 거짓?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통용되는 얘기로요. 식혜는 그 재료로 엿기름을 쓰기 때문에 엿기름으로 부작용은 젖이 마른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엿기름을 농축했을 때 먹을 때 얘기고 식혜를 좀 마심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량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모유 수유 때 식혜를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신 초기에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산이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장님, 시금치가 유산을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 넓은 의미로는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엽산의 결핍이 우리 유산의 위험 요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엽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시금치하고 브로콜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금치를 많이 먹으로 인해서 엽산의 부족을 막아주므로 이런 위험 요소를 막는다 하는데 최소 계획 임신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임신 한 달 전부터, 더 좋기는 석 달 전부터 드시면 좋고요. 시금치를 통해서 드시는 양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엽산을 드시면서 계획 임신을 하시면 유산의 위험을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엽산제를 임신 12주까지 또 복용을 하게 하더라고요. 뭐 기형아 예방. 임신 한 달 전부터 12주까지는 필수고요. 엽산은 임신 말기까지 계속 먹어도 산모와 아기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비타민 A를 섭취하면 기형아 위험이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 진실인데 비타민 A하고 D하고 E하고 K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몸에 축적이 되는 거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면 소변으로 다 나가지만 지용성은 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10,000 IU 이상 섭취하게 됐을 때는 태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드실 때는 종합 비타민 선택에 있어서도 일반 종합 비타민보다는 산모용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주름 개선 치료제 중에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노이드 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주름 개선이나 여드름 치료제, 레티노이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할 음식과 약물에 대해서 많은 예비맘들이 남겨주셨는데요. 임산부는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임신 초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이나 약물이 있을까요? 사실 먹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임신에서 약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대부분 약물과 또 감기약 같은 경우에 태아에 해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임신 전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약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임신이 확인되고 나서는 어떠한 약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꼭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태아에게 안전한 그리고 산모에게 꼭 필요한 약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약은 피해야 되고요. 기본적이지만 뭐 술, 담배 안 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탄산음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임신해 가지고 입덧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땡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먹고 이거밖에 못 먹는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내가 지금까지 맨날 도넛을 먹었지만은 콜라를 먹었지만은
임신하면 이거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뱃속의 아이가 먹는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콜라를 마시면 뱃속의 아이가 콜라를 마시고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 그거를 기뻐하는 엄마들은 없잖아요. 우리 애가 콜라를 마시고 있네 하면서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뀜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고 먹는 게 바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엄마가 먹는 음식이 우리 아기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사실 제가 임신 중에 유난히 많이 먹었던 게 있어요. 오이지. 물에 덩덩덩덩 띄운 오이지를 정말 즐겨 먹었는데요. 제 딸도 오이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이진 않지만 네. 교과적이진 않지만 신기하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그 기억한다, 뭐 태어난 이후에 또 선호한다라는 그런 또 연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엄마는 임신 중 딸기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태어났더니 아기가 딸기를 너무 좋아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네. 임신 초기에 무리한 운동은 어디까지 임신 전에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을 필라테스를 해온 예비맘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 무리한 운동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신 확인이 됐는데요. 필라테스 계속 다녀도 되나요, 원장님? 우선 산모들한테 가장 좋기는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걷는 게 가장 좋고요. 서양에서는 워낙 조깅들을 많이 하니까 산모들도 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뛰는 거, 자전거 타는 거는 산모들에게 금하고 있고 빨리 걷는 거를 굉장히 권장하고요. 수영도 산모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대로 필라테스나 요가 그리고 헬스 같은 것도 산모에게 좋은 운동인데 단 그 트레이너와 상의해서 산모들이 피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동작, 아래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에서 필라테스, 요가 산모들에게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요. 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게 가벼운 무게로 여러 차례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기가 있거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다태하거나 운동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정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럴 때는 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아, 그렇군요. 걷는 운동, 제가 임산부들을 만나보니까 걷는 운동을 자주 하는 아이들의 이 머리도 굉장히 좋은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네, 아마 그 엄마가 걸을 때 양수가 자극을 받은 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진실 혹은 거짓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진실 혹은 거짓인가요? 네.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누워만 있는다고 해서 유산을 방지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누워만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반대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거 정도지만 아래 배에 힘이 들어가는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뛰어다니거나 차 오래 타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중간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무리한 활동과 누워 있는 거 무엇이 좋냐면 당연히 그때는 누워 있는 게 좋은데요. 꼭 누워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누워만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누워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그런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른다라면 아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한 또 태교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8주차 워킹맘인데요. 직업의 특성상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괜찮을까요?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요새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일하는 엄마들도 참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편한 복장, 편한 신발, 그리고
임신하면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옷으로 여러 겹, 그리고 여벌의 옷이 있어서 추우면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래 서 있는 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틈틈이 앉거나 걷고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요. 스트레칭도 뭐 힘든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가볍게 이렇게 깍지 끼고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쭉 뒤로 당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다리를 드는 건 다치니까는 꼭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들고 다리를 이렇게 조금 구부려 주는 거 이런 자세를 1시간에 한 번 좋으면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오래 서 있는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또 이렇게 허리 이렇게 틀어주는 것들, 그죠? 좋죠. 아주 예. 좋겠죠? 예. 네. 특별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간 산부인과 선생님 장전호 원장님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산모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이 아기를 갖고 태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온 산부인과 선생님의 송금예 교수 장전호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